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뉴스를 내 멋대로 전해드리는 짤뉴스 시간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화장품 영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죠. 화장품 영업자가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각 지방 식약청들의 사후관리 점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후 안전 점검을 위한 설명회들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영업자들은 해당 소속 지방청의 사후 안전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후관리 기본 방향 및 위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3년 3월 28일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후 안전 점검은 화장품 법령에 의거해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법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연히 알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자주 바뀌는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최근에 변경된 화장품 법령 개정 사항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책임 판매 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화장품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2년 법정 의무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러한 영업자께서는 2023년에 과태료가 부과가 될 예정이죠. 따라서 향후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실시되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표시 기재 개선에 대한 내용이죠. 일반적인 사항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기재 사항을 제1차 포장용기와 제2차 포장용기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고용 비누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표시 기재 의무 개선이 되었죠. 즉 고용 비누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화장품, 즉 화장 비누에 대해서 1차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기재 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화장품의 기재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의 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 9월 18일자부터 시행이 됐죠.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영업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식품 모방 화장품의 위반 우려 사례입니다. 거의 식품과 유사한 사례로 영유아, 어린이 등 쉽게 오용이 가능한 형태의 화장품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들은 영업의 금지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식품과 협업 가능한 사례 기준과 우측에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사례를 잘 보셔서 내가 팔고 있는 화장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화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확정이 된 이후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여하튼 기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 중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그리고 업무 경력 1년 간호학과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가 기존 책임 판매 관리자의 요건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완화가 되었죠.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에 대한 조제 관리사의 제조 품질 업무 경력 삭제, 즉 업무 경력 1년이 삭제돼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바로 자격증만 있으면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는 거죠.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했습니다. 조만간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니까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 역시 입법 예고 중인 내용인데요. 영업등록 신고 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생년월일 대신에 주민등록 번호로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책임 판매 관리자,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생년월일 대신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구분을 추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죠.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 주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요. 기존에서는 정부 주도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민간 주도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개정을 통해서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천연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고시를 폐지 검토할 예정이니까 아마 올해 말쯤에 이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화장품법 개정 사항 중에 주요 부분들 2021년부터 23년까지 개정된 내용과 또 개정이 예정된 그런 부분들 또 검토 중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화장품 정기 감시 대상은요. 화장품 자율 점검제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제조업체와 책임 판매 업체는 자율 점검을 통해 가지고 또는 기획 점검을 통해 가지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 미흡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화장품 자율 점검제란 업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식약처에서 제공한 자체 점검표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요.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발견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시정 및 조치를 하고요.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체 점검표에 따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될 내용들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흡 업체로 선정이 되지요. 또한 중점 점검 항목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한 업체 또한 미흡 업체로 선정이 돼서 정기감시 대상이 됩니다. 식약청에서는요. 2023년 화장품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실시를 미리 고지를 하고 있지요.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들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위반한 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3년간 걸쳐서 화장품 감시 부적합 유형 사례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었는데요. 보시면 표시 광고 부분이 가장 많은 부적합 유형 사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표시 광고를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법 제13조의 내용이죠. 의약품 잘못 인식 우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들, 또 기능성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표시 광고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지요. 이러한 경우를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나 판매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업무 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지와 피지선의 결핍이 나타나는 성분을 보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피지선 안정화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또한 피지 억제 감소, 모공 케어 개선 등 전반적인 모공의 변화를 나타내는 내용의 광고 역시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입니다. 화장품에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주름 개선 화장품을 안티에이징의 내용으로 광고 가능한지 이 부분은 먼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 완료되어야 하고요. 안티에이징 또는 피부 노화 징후와 감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에는 심사 보고와 별도로 표시 광고 실증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증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리프팅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 가능하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도요. 별도의 실증 자료 구비 없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리프팅 또는 탄력 내용으로 광고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중에 탈모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탈모 샴푸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요. 표현 자체가 탈모, 치료, 발모, 육모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보고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즉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다라는 부분이죠.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 요지고요. 또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탈모 방지 내용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광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탈모 방지,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탈락, 모발수 감소 등 효능 효과 보방시에는 의약품 오인 우려 있는 광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의 광고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정 성분에 알려져 있는 효능, 보습 등에 대해서 광고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를 표방 광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실증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원료 성분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임상 자료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하냐는 내용도 역시 실증 자료는 해당 화장품 즉 완제품의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화장품으로, 즉 완제품으로 시험한 실증 자료 없이 원료의 효능을 부각해서 광고할 경우에는 사실과 달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청의 사후관리 기본 방향 및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